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된 20대 남성이 하루도 안 돼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채취한 이 남성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마약이 투여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20대 남성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남성은 15시간 만에 숨졌는데 의료진이 혈액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0.623 마이크로그램, 치사량 수준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MDMA, 네네. 암페타민 이게 마약 성분인데 네. 이게 치사량 이상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사망한다는 거예요. 숨진 남성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주로 클럽과 파티 등에서 투여 사실이 적발돼 무리를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병원에 옮겨지기 1시간 전인 새벽 3시까지 친구 2명과 광주 한 클럽에서 4시간 가까이 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일행이 방문했던 클럽에서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있는지 내부 CCTV 등을 분석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럽 관계자는 내부 구조상 마약 투여를 할 수 있는 영업장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누가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희는 눈도 없고 가게 곳곳에 지금 영업할 때 앞에다 마약 관련해서 배너 세우고.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일행 2명을 상대로 마약 투여 사실이 있는지 마약 성분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흥과 완도, 순천 등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입니다. 장흥군수 후보로는 김성 후보, 완도군수 후보로는 신우철 후보, 순천시장 후보로는 오하근 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됐습니다. 당초 민주당 후보로만 7명이 출사표를 던진 뒤 불공정 논란을 빚으며 재경선까지 치렀던 장흥군. 민주당 김성 후보가 무소속 정종순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사순문 후보와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패한 곽태수 후보는 김성 후보가 경선 결과를 SNS 등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후보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 나섰던 김신 후보는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순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오하근 후보에게 패한 민주당 허석 후보는 결과에 불승복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강진군수와 무안군수 후보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당원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는 모레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공천장을 수여받은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를 민주당 일당 독점이 아닌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면서 광주를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도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며 경륜과 인맥을 갖춘 본인이 전남지사의 적임자라고 자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모처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본 딸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직접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돼 왔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좋기만 해. 아이고 퉁치고 잡어. 그런 게 누르고 내가 마음은.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달 30일부터 요양병원에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 잘 자지? 잘 주무셔야 돼. 식사도 식사 잘해야지. 잘하고. 식사도. 알았지? 식사도 잘하셔야지. 아들 걱정하지 말고. 몇 달을 기다려 만난 가족들이지만 짧은 면회 시간은 아쉽기만 합니다. 면회를 한 가족들은 그나마 행복한 편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 면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 쉽지 않습니다. 몇 달 됐죠.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멀리 서울 같은 데서도 시간을 내서 면회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서 저희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녀올게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휴경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휴경지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을 하던 A씨가 불을 끄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 1,221명이, 전남에선 1,29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는 20대 이하 확진자가 40%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선 60대 이상 확진자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2일 임금 협약 조정에 합의했지만 협약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버스 노조 등은 임금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최근 진행한 결과 반대표가 40여 표 정도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이 이미 성립돼 효력을 지닌 만큼 임금 인상안에 대한 변동을 다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 측은 오는 9일 사측과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3차에 걸친 노동위 조정을 통해 지난 2일 3.9% 임금 인상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도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9,5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동구 조선대 인근에서 진행되던 도시철도 2호선 토목공사 도중 굴착 장비가 상수도관을 파손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8시까지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대 9,500여 가구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도 제주 항로를 1시간 30분 만에 연결하는 초쾌속 여객선 산타모니카호가 내일부터 본격 운항합니다.